미국은 양의 얼굴이지만 내면은 야수의 얼굴이 숨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기술을 하나도 안 가르쳐 놓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기술 내놓으라니 앞뒤가 안 맞는 나라입니다. 미국 절대 믿으면 안 되지. 잘못하면 올해 미국 중국 잡기 전에 먼저 경제가 쓰러질 상황.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미국의 뻔뻔스러운 갑질을 한국이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한국의 대응 방법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을 등에 업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 현대, LG 등 여러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우리 기업 삼성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극비로 여기는 영업 기밀을 삼성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삼성에서 얻은 정보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번 자료 제출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을 밀어주기 위한 음모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요구는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강경합니다. 국방물자생산법 등 초강경 수단을 동원해 삼성과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미국에 굴복했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뜻에 따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예상을 깨고 우리를 압박하던 미국을 역으로 제압했습니다. 모는 이슈거려서는 미국의 갑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8조 재산을 가진 게임계 최고 부자 에픽게임즈 대표는 스스로 한국인이라며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러브 코리아라고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횡포를 다름 아닌 한국이 악마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일명 구글 방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앱 공정 연대개프에 참가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통해 이 법률의 통과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갑질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인앱 결제 갑질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를 이용해 개발 업체 수익의 무려 30%를 가로채 오기도 했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던 것이죠. 이를 한국이 구글 방지법을 만들어 깨부순 것입니다. 한국이 법을 만들자 세계 각국 역시 너 나할 것 없이 구글 방지법을 따라 발의 중인데요.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세계인 회사들과 개발자들이 한국에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발 법안에 환호하는 이덕기와 달리 반도체 업계는 미국발 제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 결과라며 막무가내로 45일 이내에 반도체 수율과 재고 그리고 주문 판매 명세 등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영업 전략 노출과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자율 제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 기파이라는 청구를 뒤통수에 겨누고 있기에 사실상 협박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초강력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미국의 행태가 자국 기업인 인텔을 밀어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과 미국 정부는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인텔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유치를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텔 최고 경영자 시제로만 패게싱호가 지난 7월 행정부 관리와 만나 백악관 근처에서 루프톱 연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고서야 둘 사이에 어떠한 밀담이 못 갔으리란 추측이 가능할 텐데요. 상황이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조치에 홀로 대응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9일 대만 언론은 TSMC가 미국의 영업 비밀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만 경제의 주축입니다. 지난해만 1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출했을 정도였는데요.
이는 대만 전체 수출액의 35.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현재 중국의 위협 때문에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대만 정부가 침묵을 지키자 TSMC가 홀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TSMC는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떼놓은 전 유무를 바탕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하지만 이는 몰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처럼 정부가 방관하거나 기업이 잘못 대응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만 국민들과 정부 의원들은 일제히 한국에게 대응법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이 문제의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국 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세력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삼성을 압박하는 것은 누구나 예견해왔던 일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마찰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말하는데요. 미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1위 국가였습니다. 인텔이 전 세계 처음으로 D램을 생산하면서 주도권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반격에 나서며 인텔의 아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기업인 도시바 히타치 등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을 정도였는데요.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일본에 반덤핑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했죠. 협정 내용은 반도체 생산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1990년대 개인용 PC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반도체의 소형화와 비용 절감이 화두로 퍼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삼성이 D램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세계 각지에 공급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해 자국산 장비와 부품에 매달리던 일본을 순식간에 제쳤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 기업의 반도체 점유율을 10%까지 떨어뜨리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서 침묵을 지키는 데만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도모하고 나섰습니다. 9월 28일 정부는 삼성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연대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만은 한국 정부와 반도체 협회가 공동으로 대응체를 만들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며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이 지난 미일 대립에서 기회를 잡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대만 TSMC를 뛰어넘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GAA 기반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GAA 기술은 성능과 전력 소모 측면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미 삼성이 장비 매입을 선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TSMC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부닥쳤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내년 하반기쯤에야 인텔 제품 생산에 3나노 기술을 최초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TSMC가 미국 규제에 홀로 강경 대응을 고수하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일례로 중국의 시진핑이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국책으로 내걸었을 때 미국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은 2나노 공정에 필요한 아즘의 노광기를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다른 나라의 반도체 설계와 고성능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하는 것까지 막아버렸습니다. 활로가 끊긴 중국 반도체는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미국 갑질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법과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국 기업들조차 예외는 없었죠. 그러나 그런 엄격한 모습이 언제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간 미국과 일본, 중국의 행보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한국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미국의 갑질 사태에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착하게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미국 정부의 모습이 잣대 없이 규제 철퇴를 휘두르는 중국의 모습과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처럼 자유무역 원칙을 저버리고 갑질과 힘의 논리만 앞세우기만 하는 것이 중국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하루빨리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슈 거리였습니다.